안녕하세요. 저는 지니너스 주식회사의 신승우 책임연구원입니다. 우선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셀프리 DNA의 메틸레이션 프로파일을 사용한 캔서 디텍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암 진단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메틸레이션 패턴을 대장암과 폐암에서 확인하였고, 이를 활용한 암 진단 연구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셀프리 DNA에 대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생검으로도 이야기되는 cfDNA는 비침 승적 검사를 위한 플랫폼으로 캔서 지노믹스 쪽에서는 특히 혈액 속에 존재하는 암률의 DNA 조각을 분석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DNA 조각을 셀프리 DNA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암률의 cfDNA를 셀프리 튜머 DN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ctDNA의 활용은 기존 전통적인 단백질 기반의 액체 생검보다 암특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향후 조직 생검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cfDNA 연구는 초기에는 비침습적인 특성의 장점을 부각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요. 특히 유전 변이를 검출하기 위해 조직이 아닌 혈액을 활용하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ctDNA를 검출하기 위해 여러 기술적인 진보가 있긴 하였으나 체세포 변이 등 변이 검출이 수행되고 난 이후에는 기존의 조직생검과 동일한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ctDNA의 분석이 변이 분석뿐만 아니라 후성 유전체 또는 cfDNA가 갖는 특성 자체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나 메틸레이션 프로파일이나 DNA 프래그멘테이션 패턴 등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메틸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인리치드 메소드 기반의 방식부터 뉴클레오타이드 레졸루션의 시퀀싱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메틸레이션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틸레이션 프로파일은 기존의 벌크 튜머 분석과 같이 암 환자의 예후부터 MRD 등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조직 특이적인 후성 유전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암의 기원 조직을 확인하는 데 오래전부터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더하여 최근에는 조기 진단의 효과적인 플랫폼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최근 조기 진단을 위한 제품 개발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로서 최근 들어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cfDNA 메틸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cfDNA 메틸레이션 패턴 정보를 활용해서 암의 프라이머리 사이트 정보와 ctDNA 정량을 통한 캔서 디텍션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여러 편 발표가 되었었고요. 더해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cfDNA의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여러 가지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의 영상 데이터들을 병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존 검사법과 차별화되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의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메틸레이션 패턴이 암 진단에 적합한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소마틱 뮤테이션에 비해서 메틸레이션의 변이가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DNA 메틸레이션에 의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작용은 캔서 지노믹스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군집화된 CPG 사이트에 의해서 대부분 조절이 되고 단일 위치에서 발견되는 체세포 변이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민감도를 갖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메틸레이션 패턴을 활용한 캔서 디텍션은 암률의 DNA의 양이 적은 조기 진단 등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비교적 더 많은 수의 마커를 활용하기 때문에 메틸레이션 패턴을 활용했을 때 이제 캔서 디텍션의
성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메틸레이션 패턴을 활용한 연구들은 최근에 이제 높은 정확도의 암 진단이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여러 번 발표가 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그레일 등의 발표에 따르면 암종과 암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꽤 큰 편차가 있긴 하지만 3, 4기의 암에서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메틸레이션 패턴을 활용해서 약 84% 정도 수준의 캔서 디텍션 민감도를 갖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cfDNA의 지노믹 뮤테이션뿐만 아니라 cfDNA 발생과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오랜 기간 수행된 암 유전체 연구들을 통해서 암종에 따라 암 발생 또는 치료에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변이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메틸레이션을 활용한 암 진단은 자체적인 활용도뿐만 아니라 cfDNA 임상 적용에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fDNA 메틸레이션 분석은 여전히 cfDNA가 갖는 한계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cfDNA에 포함되어 있는 ctDNA 양이 적다는 것은 셀프리 DNA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cfDNA는 암이나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이제 정상세포나 뭐 이러한 것들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서 존재를 하고요. 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주로 WBC로부터 이제 셀프 DNA가 많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는 기존 연구로부터 약 80% 이상이 이제 조혈계 세포로부터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특성은 암 환자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cfDNA 속에 포함된 ctDNA가 낮다는 것은 각각의 마커가 갖는 정보가 이제 그만큼 희석된다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ctDNA 양이 여러 환경과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암종에서도 차이가 나고 이러한 것들이 낮은 부분들이 이런 cfDNA를 활용한 여러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ctDNA 프랙션 이외에도 메틸레이션 분석의 스탠다드 프로토콜인 바이설파이트 컨버전에 의한 DNA 데미지는 충분한 DNA 확보가 어려운 cfDNA 분석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니클리드의 감소는 낮은 분율로 존재하는 ctDNA로부터 서열이 생성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낮은 시퀀싱 뎁스는 메틸레이션 레벨의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cfDNA 메틸레이션 프로파일을 사용한 암 진단에는 낮은 ctDNA 분율과 낮은 시퀀싱 뎁스로부터 유래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라이브러리 제작 방식의 단계별 평가와 최적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고, 더하여 단일 마커에 의한 펄스 파지티브를 없애고 메틸레이션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를 통해 높은 민감도를 갖는 암 특이적 마커를 선별할 수 있다면 메틸레이션을 활용한 암 진단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라이브러리 최적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사이토신 컨버전 메소드에 따른 효율 개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이설파이트 컨버전 메소드는 디아미네이션 과정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의해 DNA 데미지가 가해지고 DNA 디그라데이션과 프래그멘테이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컨버전 방식의 변경과 DNA 라이브러리 프랩 방식의 평가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메틸레이션 라이브러리 제작 프로토콜 최적화를 수행을 하였고 30나노그램 정도의 적은 DNA 인풋으로부터 50x 수준의 시퀀싱 커버리지 뎁스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셋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최적화를 통해서 생성하는 데이터가 갖는 정보를 최대화하였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cfDNA에서 효과적인 마커 선별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메틸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암 진단 모델 작성을 위해서 사용한 암종은 대장암과 폐암 검체를 사용을 하였고요. 대장암에서는 400개 수준의 검체를 사용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폐암에서는 마커 발굴과 마커 성능 검증을 위해 총 90개 수준의 검체를 사용을 하여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 기반의 암 특이적 마커를 선별을 한 후에 cfDNA 특성을 고려해서 WBC 또는 PBMC 지노믹 DNA에서의 메틸레이션 상태를 예측 가능한 확률 모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서 ctDNA 특성을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메틸레이션 마커들을 최종 선별을 하고 그 마커들을 활용한 모델 작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장암의 경우는 WBC 지노믹 DNA와 튜머 티슈로부터 얻은 메틸레이션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산을 하였고요. 이러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ctDNA까지 검출이 가능하고 그러한 ctDNA 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이제 암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서 ctDNA 분율에 따라 최적화된 컷오프를 선별하는 데 또한 사용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암 환자의 플라즈마 cfDNA를 평가하여 건강인 또는 논캔서 환자로부터 얻은 플라즈마 cfDNA와 구분 가능한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해당 모델이 cfDNA를 사용한 암 검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를 하는 모델을 디자인하고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였고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fDNA를 사용한 암 검출에 기존 조직 기반의 암 연구로부터 발굴된 마커들이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지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총 6개의 스터디로부터 판캔서 마커 1720개를 수집을 하였고요.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대장암 조직과 WBC 지노믹 DNA 메틸레이션 레벨이 0.2 이상 차이 나는 마커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선별된 마커는 193개의 마커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러한 마커들을 통해서 암 진단 성능을 cfDNA에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암 조직과 정상 조직 그리고 WBC 지노믹 DNA의 구분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저희가 마커를 선정하는 데 사용했던 튜머 샘플들이고요. 조금 연한 색으로 나타나는 게 저희가 밸리데이션 셋으로 쓴 튜머 샘플들입니다. 그런 것들과 실제 노멀 샘플들이 잘 구분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만 WBC 지노믹 DNA와 일정 비율의 튜머 DNA가 포함된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는 해당 마커를 사용한 구분력이 굉장히 낮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해당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빨간색 부분들이 저희가 마커 선별을 하기 위해 쓴 블러드 WBC, PBMC 지노믹 DNA 데이터들이고 여기 흰색, 노란색, 그리고 황토색 부분으로 된 부분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티슈 기반의 스터디에서 선별된 마커들이 굉장히 낮은 분율로 존재하는 ctDNA, 즉 cfDNA를 활용한 캔서 디텍션 모델에 사용하기에는 마커가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들로 이해를 하였고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기 193개의 마커들로 구분을 해보았을 때 전체 메틸레이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일정 스코어 값을 만들어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요. 마커를 선별하기 위해 사용한 디스커버리 셋에서 나온 해당 인덱스들이 실제로 밸리데이션 블러드와 그리고 튜머의 일정 프랙션을 섞은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거의 구분이 가능하지 않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디스커버리 셋 튜머 샘플에서는 해당 스코어가 굉장히 높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0% 정도 랜덤 믹스된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는 블러드 밸리데이션 셋과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 0.1%, 1% 수준은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을 ROC 커브로 살펴보았을 때도 0.1% 검체에서는 AUC가 0.46 정도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랜덤 믹스 1% 정도 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는 AUC가 0.68 정도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기존의 티슈 기반의 스터디에서 나온 마커들이 cfDNA에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마커들을 조금 더 선별하는 기준들을 고민을 해보았고요. 이러한 ctDNA가 cfDNA에 굉장히 적게 포함한다는 것들을 고려하였을 때 저희가 튜머가 굉장히 조금 섞여 있는 랜덤 믹스를 저희가 충분히 cfDNA를 미믹하고 있는 샘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셀프리 DNA에는 말씀드렸다시피 WBC나 여러가지 노말 세포에서 나온 cfDNA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부터 착안을 해서 WBC 지노믹 DNA에서 메틸레이션 프로파일이 어느 상태로 존재를 하는지 확률 모델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지노믹 DNA 메틸레이션 프로파일에서는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메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존재하는 굉장히 메틸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거나 적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마커 선정에 활용해보는 방안들을 고려를 하였고요. 실제로 그런 확률 모델을 적용을 해서 적합한 마커들을 필터하였을 때 그 마커들이 상기 보이시는 티슈 기반의 스터디에서 선별된 마커들보다 밸리데이션 셋 블러드와 1% 수준의 랜덤 믹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굉장히 잘 구분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ROC 커브에서도 확인해 보면 랜덤 믹스 1% 정도의 데이터들은 거의 100% 수준의 민감도로 구분이 가능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0.1% 수준의 튜머 DNA가 랜덤 믹스된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도 밸리데이션 블러드셋과 구분이 약 80% 정도로 약 80% 정도의 AUC를 확보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틸레이션 마커는 주변의 연속적인 마커의 패턴을 활용해서 개별 마커에 발생하는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어그리게이션 된 마커의 메틸레이션 프로파일과 개별 마커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았을 때 힙맵상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구분이 더 명확해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100개의 개별 마커에 대한 메틸레이션 평균 값을 가지고 해당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검증해 보았을 때 개별 마커를 활용했을 때보다 클러스터된 양상을 보시면 더 낮은 수준의 튜머 DNA 프랙션을 갖는 시뮬레이션 데이터까지 구분이 더 잘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였듯이 개별적인 마커보다 연속적인 마커의 메틸레이션 정보가 검체로부터 암 여부를 구분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연속적인 마커의 메틸레이션 프로파일을 사용한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개별 마커를 사용하였을 때도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구분이 잘 되는 것들은 위에서 확인을 하였으나 연속적인 메틸레이션 패턴을 사용하였을 때는 개별 마커를 사용한 분석에서 비교적 구분이 어려웠던 0.1%의 시뮬레이션 데이터까지 0.76 수준의 AUC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크게
1%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 인디비주얼 마커와 다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의 튜머 유래 DNA가 포함되어 있는 cfDNA에서 해당 로직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암 진단 모델의 플라즈마 cfDNA의 메틸레이션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ctDNA 분율이 낮은 cfDNA의 특성상 cfDNA로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마커를 선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통계 방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cfDNA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세포 유래의 DNA 특성을 고려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분별력이 뛰어난 마커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낮은 ctDNA로부터 인해 발생되는 낮은 분석 정확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실제 데이터에서 검증하기 위해 암 환자의 cfDNA를 비암 환자의 cfDNA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장암 환자의 경우 cfDNA를 사용한 암 진단 성능은 94.5%의 AUC를 보이는 것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성능은 튜머 DNA가 1% 포함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성능은 암 병기나 종류에 따라 cfDNA에 포함된 ctDNA 양의 영향을 받아 검사 성능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요. 이러한 결과들을 또한 폐암에서도 동일하게 분석을 수행했을 때 암 환자와 비암 환자의 cfDNA를 사용한 모델 검증에서 95%의 AUC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암 중에서 모두 높은 성능의 암 검출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더하여서 샘플 타입에 따른 메틸레이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암 검출을 위해 선별된 마커들의 메틸레이션 프로파일이 잘 구분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모델이 cfDNA에 포함된 ctDNA 시그널을 잘 검출하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부적인 검체의 통계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분석에 사용한 검체가 대부분 2, 3기의 검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부 4기 검체를 사용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1, 2기의 조기암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이 잘 선별된 마커를 포함하는 스몰 패널을 구성을 하고 이를 활용한 높은 시퀀싱 뎁스를 확보하기 위한 타겟티드 메틸레이션 시퀀싱 데이터를 생산하고 동일한 모델들을 동일한 분석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연구를 추가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암 구분을 위한 모델 작성에 기계학습을 사용한 모델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작성하고 기술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들로부터 메틸레이션 분석이 cfDNA를 활용한 캔서 디텍션에 효과적일 수 있는 플랫폼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cfDNA의 메틸레이션 분석은 기존 지네틱 얼터레이션 검출을 위한 cfDNA 분석과 같이 암유래의 DNA 분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ctDNA의 분율이 낮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유래되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실험적이고 분석적인 측면의 최적화를 통해서 일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였고요. 특히나 분석 대상인 암 유래의 DNA 분율이 낮은 cfDNA는 해당 cfDNA의 구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 작성을 하는 것들이 해당 기술의 임상 활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회사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기 진단을 위한 알고리즘과 해당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연구들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메틸레이션을 활용한 캔서 디텍션 연구 부분의 일부를 발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